한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다라는 말은 많은 이들이 자부심처럼 여기는 표현이지만 역사학자인 마크 피터슨 교수는 이 통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의를 시작한다. 그는 한국 역사가 5천년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며 청중에게 충격을 주고 바로 이어서 한국이 자주 반복적으로 침략을 당해온 나라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몇 번이나 침략을 당했을까요? 9번? 90번? 900번? 이라는 질문을 통해 그는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 자리 잡은 피해의식 혹은 침략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어서 피터슨 교수는 역사적으로 실질적인 침략 사례를 언급하며 몽골의 침략과 임진왜란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13세기의 몽골 침략 당시 약 100만 명이 학살되었고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약 400만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참혹한 피해를 겪은 한국의 역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피해 사실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침략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서사화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복잡한 역사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의 강의 방식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며 나아가 역사란 단순한 연대기적 사실이 아니라 해석과 인식의 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담론임을 보여준다. 피터슨 교수는 이처럼 서구적 시각과 학문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국의 자국 중심적 역사 서술을 재조명하며 한국사 교육의 깊이와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피터슨 교수는 한국이 침략당한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속된 역사라는 관점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단절을 겪은 반면 한국은 삼국시대 이래 왕조의 교체는 있었을지언정 체계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놀랍도록 안정적인 정치-사회 구조를 이어온 유례없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신라 중 신라가 통일한 이후 고려,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는 비교적 일관된 시스템과 문화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단절 없이 이어져온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이를 중국, 일본과 비교하며 설명한다. 중국은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으로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뀌는 동안 민족과 문화의 주체도 지속적으로 변동되었으며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이나 2차 세계대전 패전 등을 통해 역사적 연속성이 뚜렷하게 단절되었다. 반면 한국은 외세의 침략이나 내부 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체제의 큰 골격은 비교적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 왕조가 500년 가까이 이어진 사실은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이는 단지 통치기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제도, 유교적 이념, 사회 질서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피터슨 교수는 한국이 스스로를 침략당한 나라, 식민지,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자기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흐리게 만들며 오히려 그러한 연속성과 회복력을 통해 근대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적 능력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역사인식의 전환이 단순히 과거를 보는 눈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정체성과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라 지속성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강인한 역사적 주체이며 이를 청소년 교육이나 역사 서술 방식에서도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다. 피터슨 교수는 한국의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핵심 키워드로 회복력 리질리언스를 꼽아. 그는 단순히 외세에 침략당하고 수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아니라 침략과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체계를 복구하고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해온 저력 있는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대규모 전쟁 이후에도 조선은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회복했어. 특히 임진왜란의 경우 국토가 크게 파괴되고 인구가 격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재건을 통해 다시 유교 중심의 문화를 복구하고 학문과 예술을 꽃피우는 데 성공했지.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회복력까지 포함한 깊은 의미의 지속 가능성이야. 또 피터슨 교수는 근대 이후의 경험,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역시 한국인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고 봐.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겪고 나면 사회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민족적 결속과 발전의 동력을 끌어냈어. 그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식민 지배 이후에도 혼란을 겪으며 정체성을 잃거나 정치적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는 반면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에 주목해. 그 어떤 외세도 한국인의 문화적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는 거야. 그는 이런 회복력이 단지 국민성이 뛰어나다는 식의 민족주의적 자부심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해. 오히려 역사 속에서 꾸준히 축적된 경험,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 교육과 제도의 유연한 적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온 결과라고 보는 거지. 다시 말해, 한국의 역사는 단절된 피해의 연속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재정립하고 다시 일어선 지속성과 회복력의 역사라는 거야. 피터슨 교수는 한국의 이러한 특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해.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피터슨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인이 자신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그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조차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보다 수치심이나 피해의식이 더 앞서는 경향을 우려했지. 외세에 침략당한 역사, 분단된 현실, 독재와 탄압의 과거 등 어두운 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역동적인 에너지와 문화적 성취는 가려지기 쉽다는 거야. 피터슨 교수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기 역사를 피해의 역사로만 각인하지 말고 극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를 단순한 상처의 시대로만 규정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그 시기에도 문학과 예술, 민족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민족의식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다는 점에 주목하면 그것은 존엄을 지킨 시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는 이어서 한국인의 자기인식 문제는 교육과 언론, 대중문화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어. 학교 역사 교육에서 지나치게 패배의 서사에 치중하거나 식민지 경험을 단절된 과거로만 다루는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를 남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어. 반면 일본의 일부 역사 교육처럼 사실 왜곡이나 미화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긍정적인 유산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국민 정체성의 약화를 부른다는 게 그의 생각이야.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한 개인들과 집단, 문화적 성취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 가령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사상적 전환, 개화기 지식인들의 근대화 시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집단적 헌신 등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통해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거지. 또한 피터슨 교수는 이런 관점 전환이 단순히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한국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 그는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작게 본다고 했어. 국가 브랜드는 결국 국민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자기 비하적인 문화가 강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야. 예컨대 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 분위기 말이야.
그는 이런 현상이 바로 역사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하면서 과거를 자신있게 말하는 민족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못 박았지. 결국 피터슨 교수가 말하는 관점의 전환이란 역사를 재구성해서 좋은 이야기만 골라내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존엄, 집단의 지혜, 사회의 회복력을 읽어내는 해석의 확장을 말하는 거야. 그런 역사관이야말로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거지. 이처럼 역사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의 메시지는 단호하고도 설득력이 있었어.